민주당이 이동관 이 방통위원장과 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12월 1일 양일간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다. 이미 열리기로 확정되어 있는 본회의니만큼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입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제쳐두고 표적 탄핵에 나서야 될 만큼 피소추자들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까? 자, 민주당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탄핵안을 꺼내 들은 상황이죠. 이 국민의힘에서는 밤샘 농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할지 대처안이 나오는지 밤샘 농성 얘기도 있습니다만 가능한 얘기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뾰족한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밤샘 농성 이런 건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감이 날 텐데 지금 사실 보통 11월 말, 12월 초 국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산 국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사도 그렇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그렇고 뚜렷한 탈법, 위법, 범법 이게 있지 않는 한 이것을 탄핵으로 한다는 게 이게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계속 민생이 중요하고 예산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탄핵, 거의 묻지마 탄핵인데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 그 총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총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의 어떤 보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 이 방통위의 기능인데 이런 거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한탄스럽습니다. 아까 그 대응 전략이 뾰족한 대응 전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국회 선진화법도 있게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방법은 없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의장실을 점거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면은 굉장히 그게 이제 또 범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의석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오늘과 내일 잡힌 본회의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 처리를 위한 일정이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정치적 목적의 의회 폭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당의 여론전인 거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고 그럼 민주당은 무조건 일당의 힘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탄핵을 한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직무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송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요. KBS, MBC, EBS, 사장 선임이랄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고 그런데 그러면 그 자유만 남아있는 거죠.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 방송을 장악하는 자유만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정치적 탄핵이다. 왜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이러느냐 하는데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동관 위원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또 심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장악 자유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은요 지난 10일에 이제 탄핵을 한 후에 이제 철회한 후 18일 만에 재발의를 한 겁니다. 여당에서 이제 좀비 탄핵안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추진하고자 하는 민주당 이런 안 될 건 다시 재추진하는 의도 역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꼭 하고 싶은 거죠. 무조건 하겠다. 예, 탄핵 전국으로 이제 몰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아. 지난 이제 9일 날도 탄핵안을 그 발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또 탄핵 그 소추안을 또 처리를 했고 예.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발의할 때도 보니까 사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법안 한 조목 한 조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를 하면서 그 탄핵 소추 그 발의안에 예. 검찰청법을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서 예. 전혀 관계가 없는 검찰청법을 근거로 들었어요. 예. 그 실무자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서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근거 법안을 완전히 다른 법안을 갖다가 예. 오려 붙이게 한 겁니다. 복사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정말 그 국회와 또 법안을 예. 중시하는 건지 오로지 그냥 탄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총선을 겨냥한 그겁니다. 그냥 막무가내식의 탄핵 발의지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범법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네. 급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급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거가 이제 검찰청 아까 화면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뭐 붙여넣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실수도 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도한 그러니까 좀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반복하는 이런 탄핵안 이제 발의. 글쎄요, 이제 검사 탄핵과 같이 하다 보니까 예. 뭐 같은 틀을 쓰다 보면 뭐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꼼꼼한 처리는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 그걸 실수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정치적 탄핵을 추진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이전에 탄핵안이 한번 제출이 됐었는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트로 이게 다시 철회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갑작스럽게 뭐 이렇게 던진 거는 아닌 게 명확하고요. 지금 이동관 위원장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임명할 때부터 MB 정권에서 방송 탄압을 앞장선 사람을 이렇게 다시 한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했다라면 방송통신위원장이 절차에 따라서 잘하면 좋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BS 사장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결선 투표를 안 했다는 문제. 그다음에 MBC 같은 경우도 박문진 그 이사장은 본인의 잘못도 아닌 MBC 사장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이걸 물었는데 다시 그 사람은 또 지금 직무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들 눈에는 되게 사소하게 보이는 아니요. 방송통신위원장한테는 사소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절차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명확한 법 위반이다. 알겠습니다. 탄핵안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하고 그러니까 국회 처리할 예산안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멀리하고 장외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예산안이나 이런 거는 다 또 안에서 애결이 쪽에서 또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산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정치적 탄핵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예. 이게 아니라는 것을 또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렇게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9군데나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야당이 이제 또다시 탄핵안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통위 마비를 겨냥해서 묻지마 탄핵을 진행하고 있는 야당이 보도 전문 채널 심사가 위법하다는 내용까지 탄핵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 사유, 뭐 아까 쭉 언급을 다 해주셨고요. 뭐 방통위 독립성 뭐 해치고 공영방송 이사진 무리하게 해임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쎄 이게 사유가 되는 건지 방송 해보셨고 또 국회에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예. 특히 이제 기사 보도죠. 네네.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총선 때 보면은 사실 우리 그 과거 사례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그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런 큰 선거에서 끼치는 악영향이 많았거든요. 예. 김대엽 가짜 뉴스도 그랬고 오세훈 시장 생태탕 뉴스도 그랬고 네. 뭐 나경원 의원 뭐 피부과 가짜 뉴스도 그랬고 이런 것이 사실 엄청나게 큰 그 선거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 총선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런 가짜 뉴스들이 횡행을 하고 이것들이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심의, 심사, 이런 윤리 심사 이런 거를 못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방통위가 기능을 못 하게 되면은 예. 선거 자체가 굉장히 민의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예.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밉고 얄밉고 이런 그 감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예. 이것을 뚜렷한 법적인 근거 없이 탄핵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쟁 유발이고 반윤석열 정부 그냥 투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말 12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정말 예산 그 법정 기한이 사실 12월 2일입니다. 내일 모레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가짜뉴스 있었고 뭐 생태탕 다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그런 뉴스가 잘못됐기 때문에 심의 규정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벌어졌던 가짜뉴스를 좀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에서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생각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방송에 있어서 문제, 지금 우리 사회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 예. 이거는 뭐 방통위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과제인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이런 것들을 대하는 방식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난번에 어떤 가짜뉴스 기사가 사례가 나왔을 때 그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민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예. 꼭 거기에서 본인이 앞장서서 뭐 수사를 하고 뭘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씩 간섭하면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예.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게 합의제 의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하나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아무리 위원장이라고 해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 아직도 방통위원들을 임명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을 해서 공정하게 거기가 의결해 나간다면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알겠습니다.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손준성, 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 앞서 당대표 수사에 대한 이 보복 탄핵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은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지금 배제했는데도 지금 탄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대표를 수사했다고 해서 예. 그 수사 담당 검사를 탄핵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가 아주 그냥 불법 위법을 저질렀다면은 모를까 그 검사에 대한 탄핵을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검사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지금 국무위원도 지금 탄핵 소추 발의한 그 건수가 벌써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밥 먹듯이 정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것은 그 어떤 입법부의 고유 권한 예. 행사라기보다는 그 탄핵 그 소추를 너무 남용한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 법안도 완전히 관계가 없는 법안을 끌어다 쓸 정도로 예. 이렇게 급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의 뭐 그 재판 리스크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사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거를
이해하더라도 예. 그것을 탄핵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탄핵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너무 가볍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가요, 당 주류 희생안을 정식 의결하기로 공언한 날 다가왔죠. 당내에선 혁신안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해찬 최고위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들이 희생과 결단을 바라신다면 소위 말하는 당으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은 분들, 또 힘 있는 분들부터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자, 오늘 혁신위 회의에서요, 이 희생의 혁신안이 의결을 하면 공은 이제 당 지도부에 넘어가겠죠. 장해찬 최고위원 이 혁신안 수용을요 주장을 했지만 김기현 대표 묵묵부답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실 수는 있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당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회의 여러 가지 혁신안이 네.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현이 안 된다면 이것은 그 국민의힘의 혁신의 실패입니다. 예. 그것은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 지도부의 실패고요. 왜냐하면 혁신위원회에게 혁신을 제대로 해보라 라는 차원에서 혁신과 관련해서 전권을 주면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혁신위원회가. 예. 그런데 혁신위원회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혁신의 어떤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각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예. 혁신위의 실패는 김기현 당대표 지도부의 실패다. 그래서 이것은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아무리 껄끄럽더라도 지금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내년 총선 저는 굉장히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특히 수도권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아마 모종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기의 문제겠죠. 예, 김기현 지도부가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시기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혁신의 전권을 부여하겠다던 이 김기현 대표 혁신안을 만약에 거부하는 건 자기 모순이다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성과 없이 해산이 되면 그건 바로 김기현 대표의 책임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1차적으로는 김기현 대표한테 직접적인 책임이 갈 거고요. 네. 국민의힘 전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그러면 혁신위가 강서구청장 참패하고 나서 대충 모면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예. 이뇨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달 동안 요란하게 그냥 뭔가를 하고 영주삼위로 끝났구나. 이런 또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혁신위의 내용을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예. 일부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저는 김기현 대표가 생각을 좀 바꿔서 이거를 본인이 혼자 책임이라는 것보다는 예. 그걸 기회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본인의 선출부터 시작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던 거에 대해서 예. 내가 희생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선의 이 판을 내가 끌고 가면서 예. 내년 총선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하나의 또 기회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과 종로의 현역 의원이죠. 최재형 의원 간의 설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종로가 험지라는데 이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내에서. 하태경 나오면은 험지가 아닌 거냐. 근데 이런 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양해했다고 표현하시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양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게 뭐 너그러이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죠. 그걸 뭐 본인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워딩하는 거는 조금 이제 전 불편하죠. 자, 총선이 다가오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종로 출마 예고에 대해서 당내 갈등만 부각되는 지금 모양새죠. 당내에선 종로가 험지냐 이런 논란도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글쎄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제 혁신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 그 삼선 현역 의원으로서 수도권 서울에서 출마하겠다라고 그거 본인은 험지로 예,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까지는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종로는 이제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데 예. 이제 종로로 나가려고 해요. 이 같은 사항은 저는 그 당 지도부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총선 다가오면서 그런 그 교통 혼잡 네네. 이 빚어질 거예요. 모든 선거구에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교통 정리라고 하면은
이 당 지도부 또 전략을 짜고 있는 이 팀에서 네. 우리 편끼리 너무 큰 그 충돌을 빚어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요? 교통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특히 현역 의원들끼리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한 석이라도 사실 확보해 오는 게 그러니까요. 빼서 오는 게 사실은 총선 전략이 돼야 되는데 좀 불필요한 지금 그 내홍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도권은 전체가 험지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한 석을 더 늘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 예. 우리 선수들 또 당 지도부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내부 소통이 원활치가 않고 너무 늦었어요. 이게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남권 지역에서 물갈이, 대폭 물갈이 이야기 나오니까 반발도 나와요. 밖에서 봤을 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이제 당의 그 텃밭에 대한 이제 물갈이 요구는 항상 높아지는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희생하라고 했는데 별로 네. 성과가 없으니까 예. 아마 이제 당무감사를 통해서 물갈이 여론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얼마나 신뢰가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정리가 될지 아니면 뭐 내용은 항상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